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공시가격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 19% 급등했다. 평균적으로 이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52만 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14년 만에 최대폭 인상입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22만 가구가 1년 사이 늘었습니다. 공시가 70% 오른 세종시 아파트 중간값이요 서울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좀 보실까요? 전국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말해요.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2017년부터 좀 오르죠. 그러나 그때는요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9%, 거의 20%에 육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우리 영화 미나리, 한국 배우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윤여정 한국 배우 첫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나리 작품 감독상 등 6개 부문에 올랐다. 내달 25일 시상식이 있습니다. 발표가 되겠죠. 기생충에 이어서 수상 가능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굉장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75세 이상 내달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 완료가 목표다. 정부가 어제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초 접종 계획보다 200만 명 더 확대한다. 그리고요 학교 돌봄교사 우선 접종 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시죠. 한 여성분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이 사진의 중요한 거는 그 뒤의 모습입니다. 마치 뭔가 산불이 난 것 같죠, 뒤의 모습. 그러나 산불이 아니고요. 황사입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늘 이 황사가요. 우리 한반도로 넘어옵니다. 물론 중국처럼 이런 모습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시야가 굉장히 나빠지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섞여서 건강을 또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좀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장윤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 적폐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회의에서 최근 LH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동산 적폐다. 촛불 정신은 이 적폐를 없애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 키워드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지지율이 독이라고 물음표가 찍혀 있죠. 야권 후보 단일화 지금 한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첫 토론회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이걸 못 정했습니다. 과연 단일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내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여우조연상 도전입니다. 영화 미나리. 한국 배우가 지금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연기상 후보에 오른 거는 우리나라 배우가 오른 거는 처음이거든요. 많은 기대를 지금 보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현금으로 낼게요. 이게 무슨 소릴까요?
그러니까 고액 탈세자, 국세청이 적발을 했죠. 그런데 그 탈세한 돈들이 어디 갔나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많이 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비트코인을 압류하겠다 하자 그 분들이요. 그건 두시고요. 현금 낼게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LH 사태. 지금 뭐 그 후속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제보들, 의혹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세종시 건설 총책임자마저 국가 산단 인근 땅을 산 것으로 나옵니다. 당연히 투기 의혹을 사겠죠, 지금. 좀 이게 불거졌습니다. 세종시 지금 뭔가 이 수도권의 신도시 말고 세종시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세종시 건설 초은 책임자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리고요 LH 공공임대 친인척 특혜 제기도 됐습니다. 세종시 의회는 시의원 전수조사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물론 뭐 의혹 제기입니다만 상당히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언론들은 좀 이런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LH 작년에 투기 제보 받고도 묵살을 했다. 그렇다면은 작년에 이 제보를 좀 신경 썼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묵살했을까요? 퇴직자라 감시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떠났다 이거죠. 그리고요.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요.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처리해야 된다. 신도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의혹 제기는 매일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언론마다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의혹 제기를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 너무 많아서 이걸 뭐 한꺼번에 보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좀 겹치는 몇 가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이 최근 사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뭐 이야기를 좀 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기사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할 것이다. 5번이나 말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굉장히 정부와 여당이 위기라는 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동산 적폐란 표현을 쓴 배경에는 지금 이 문제가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정부까지 연결된다. 뭐 이런 배경이 깔린 거 아니냐는 거죠. 사과 대신에 정부가 반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반성 역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수위가 굉장히 낮은 거죠. 송구합니다. 사과합니다.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와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자, LH 블랙홀 전국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니냐 이렇게 기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묶었습니다. 보시죠.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 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도둑이 재발들인 것이 아니라면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간에서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돕니다.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촛불정신 구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죠. 그런데 사과 대신 돌파다. 신문은 이렇게 제목으로 달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과거 정부 비판 프레임을 꺼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과거 정부 이야기를 같이 섞은 게 아니냐는 거죠. LH 사태 이딴 대책 내놨지만 지지율 하락 반전이 안 보인다. 코너에 몰리자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지금 LH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게 이번이 어제가 10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놓은 거죠, 지금. 그런 와중에 어제 마지막 10번째에서는 부동산 적폐 그리고 촛불 정신 구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의 행간을 지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기재 교수님, 부동산 적폐 그리고 촛불 정신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꺼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국면 전환을 시도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뭐 반성하고 이에 대한 어떤 근본적 대책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다. 국민들의 분노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들께서 사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오지만 거의 0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34%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무능에 대해서는 이미 그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낙인이 찍혔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무능한 것을 떠나서 이제 부패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능한 정권을 넘어서 부패한 정권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일단 벗어나야 된다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LH 이 광명시흥 땅 투기 건이 그거로 끝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세종시 그리고 다른 신도시 등등으로 계속 확산되어지고 이게 LH 공무원에서 뭐 시의원, 뭐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마무리되고 결론 맺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거는 프레임 전환을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현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태로 그냥 둘 경우에는 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이 비난과 타격이 현 정부가 오롯이 받게 되는데 이걸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인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적폐청산 촛불 정신을 다시 소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 1년 차, 2년 차에 촛불 정신 이야기하고 적폐청산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통용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미 4년을 집권하셨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개혁 작업이라고 하면서 이 적폐청산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거의 전쟁을 하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해오셨는데 정작 본질적인 것들은 건들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값만 폭등시켜 놓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동시에 지금 이제 4년 차인데 이제 이 정부의 모든 일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과거 정부의 문제로 다시 돌린다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신경민 의원님. 지금 상황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촛불 정신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뭐 금방 말씀드린 것들이 다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주 단기적인 것부터 장기적인 것까지를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현재 재보궐 국면 아닙니까? 재보궐 국면에서 지금 유력한 후보들이 특히 오세훈 후보 서울에 그리고 이 부산의 박형준 후보 두 사람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에서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과도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과거의 얘기 좀 다시 좀 거론되는 그 내용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이제 적폐, 대통령이 얘기하는 적폐고요. 박형준 시장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LCT 그 분양에서 특혜 분양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고발전이
여야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는 이 얘기가 탁 나오니까 슬쩍 비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으로 해서 내가 돈을 받은 것이지 내가 시장이었다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거짓말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를 쭉 체크를 해보니까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을 한 게 됐고요. 박형준 후보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적폐 카드를 꺼낸 것은 물론 정부의 책임도 있고 정부뿐만 아니죠.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들 그리고 공사의 임직원들 심지어는 지방의 광역 기초 의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광범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요. 이 문제를 정부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권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다는 얘기고요. 단기적으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이것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할 경우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봉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상당히 긴박하고 광범위한 그런 예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어제 부동산 적폐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좀 해석하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지금 몇 마디 지금 최근에 이 보궐선거에 출마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두 분을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장혜찬 평론가가 약간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론을 먼저 조금 덧붙이자면 오세훈 후보의 이제 처가가 땅을 보유하고 있던 내곡동 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 3월에 최초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편입이 된 시기는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된 것도 아니고요. 시장이 되겠다고 나오기도 전인 출마 선언을 2006년 4월에 했는데 그보다 한 달 전인 2006년 3월에 노무현 정부의 국토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편입시킨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당시에 국토부에 이 지구를 이제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편입시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만 2006년에는 임대주택 예정지구였고요. 이 명칭이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미 정해졌던 지구에 주택 공급을 위해서 빨리 확정을 짓자. 새롭게 지구를 편성해달라, 뭐 우리 처가 땅을 편입시켜달라고 말한 건 전혀 아닌 거죠. 그런 절차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구에 대해서 얘기가 거론되기 시작한 게 서울시장 출마를 하기 전이다. 지금 그렇죠. 그 부분을 강조하신 거예요, 지금요. 한 달 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세훈 후보의 개인 투기 혐의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 박형준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본인은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계속 뭐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요. 이미 10년 전에 해명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형준 후보 역시 민주당에서는 뭐 LCT라는 한 핫바트에 특혜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4월에 정상적으로 매입을 한 것이다. 분양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폭로한 특혜 분양 리스트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그룹에서 공식 성명을 내서 정용진 부회장 전혀 관련이 없다.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입주권을 샀다고 밝혔어요. 이미 이런 사안부터가 해당 폭로 리스트의 신빙성을 대단히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사실 많다는 부산 거예요. LCT 건관에서 지금 당사자로 거론된 분들이 사실은 이건 정식적으로 구매했다 아니면 청약을 했다. 정식 절파를 밟은 거다. 뭐 이런 또 이 대답들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그런 좀 공방이 오가고 반론을 있습니다. 내놓는 사람이 박형준 후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신세계 그룹의 대표적인 경영인 정용진 부회장을 포함해서 재계 인사들까지 그냥 그 리스트를 검증도 안 해보고 폭로했다는 의혹을 지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민주당의 여러 폭로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적폐청산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부동산 사태나 LH 사태로 정말 들끓어 있는 이 민심을 좀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니 자기들이 잘못을 더해놓고 특히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보도된 사람들 대다수는 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서영식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뭐 양이원영 의원, 양양자 의원 등이 여러 명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반성과 자성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지 않고 결국 이 화살을 야당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 이건 무책임한 행태다라는 국민적 역풍이 저는 여론에 더 크게 불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 뭐 보궐선거에 출마 후보 관련해서 이건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약간의 어떤 시각, 그다음에 내용을 좀 약간 두 분 다 뭐 말씀을 드릴 기회를 좀 마련했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하고 장혜찬 변호사가 짧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한 가지 뭐 얘기일까요, 지적일까요?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지금 이 LH 사태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청와대 회의에서 얘기는 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정식적인 어떤 사과 자리 또는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이 입장 표명을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사실 공개 사과를 대통령이 할 시점인지 그리고 이 건이 그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할 사안인지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LH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 정권의 비위 부패가 아닙니다. 굉장히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토공과 주공이 이렇게 합쳐져서 굉장히 큰 그 거대 조직으로 거듭난 거는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그렇죠.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그 부분에 당시에 대해서 둘이 합하게 됐죠. 예, 그런 또 원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단순히 이 정권의 실정이다라고 못 박는 것은 지금 야권, 국민의힘의 주장에 불과하고 지금 이 사안을 또 그 정치권의 공세적인 수위로 가져가기 위해서 대통령 사저 내지는 대통령의 친인척 이야기까지 굉장히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세로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내각 총사퇴까지 운운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인지 의문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이 시점에 예.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 사안이 이제 지금도 조사 중이고 다 이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과의 시점을 또 고르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약간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과 자체를 뭐 그걸 마련한 자리를 마련하는 이거 역시 의문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장희찬 평론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찬반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과할 이유가 참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뭐 LH 사태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1년 사이 이제 올해 이 서울의 공시지가가 19% 오른다고 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70% 오르거든요. 예. 이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 정도 집값을 올려놓고 국민들에게 대책이라고 희망을 제시하는 게 3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그 3기 신도시가 어찌되었건 현직 국토부 장관인 변창흠 장관 재직 시절 직원들의 투기 의혹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도 올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마저도 국민에게 100% 떳떳하게 약속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하고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발언이나 구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청문 채택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주체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한부 경질이 예고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시한부로 경질된 장관에게 무슨 영이 있어서 공급 대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역시 결국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잘못한 것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깔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했다면 예. 오히려 앞서 장유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이 LH 문제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선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관행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국민의 동정론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이걸 오히려 사과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다 보니 너무 지나치게 강경한 메시지를 연일 내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마저도 더 좁아진 게 아닌가. 예.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책임 논란인 거죠. 과연 현 정부 책임으로 오롯이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만 있었던 건가? 과거까지 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